네, 민코치의 플래너 함께 쓰기. 오늘은 2월 6일이고요. 2월 6일 주간 리뷰, 일주일간 주간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간 리뷰 자료를 다 써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간 리뷰 자료를 아직 다 안 쓰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지난 카드 뉴스를 쭉 훑어 말씀을 드리는 동안 조금씩 확인하고 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번엔 설날이 지나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두 번 하고 이제 저희 주간 리뷰를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월간 계획을 세우자마자 거의 다음 날 저희가 이제 주간 리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주 체크를 하면서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월 4일 날 설날 연휴가 끝나고 올렸던 카드 뉴스는 요거였습니다. 어느덧 나는 목표를 향해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가는 방향에 맞춰서 목표를 잡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참 그날 아침에 볼 때와 이렇게 또 며칠이 지나서 저녁 때 볼 때랑 또 이렇게 같은 글이지만 참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는지 아니면 저는 워낙 제가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0.1도씩, 하루에 1인치씩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게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딘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 한 번에 가는 그 뭐랄까요. 걸음걸음이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속도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아,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는 게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아닙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못 가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게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진짜 이제 눈앞에 제대로 힘들어져. 너 멍석을 깔아줄 테니까 해봐라고 했을 때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가시길 바라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목표를 잡으면 된다고요? 올 한 해 내가 제일 건강해지겠다. 내지는 삶의 주요 분야. 여러분들 플래너에서 쓰고 있는 삶의 주요 분야를 평가하잖아요. 그 주간 리뷰도 평가를 하잖아요. 이 분야에서 전보다 나아지겠다.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주요 분야들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삶을 살기 이것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네. 두 번째는 이 카드 뉴스였어요. 별은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이다. 꿈이 나를 외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내가 바라봐 주지 않았을 뿐이다. 고개를 딱 들어서 하늘을 보면 물론 서울 하늘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네, 지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딱 천장에 보이죠. 아, 뭐 그렇구나. 네, 네 그렇고요. 또 따라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추임새를 넣어주시니 고맙고 대신 제가 깜짝 놀랐을 때가 그때였어요. 실제로 쿠웨이트에 가서 저녁에 무심코 나 밖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별이 언제 이렇게 많았지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됐던 기억이 그 초등학교 그때가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의 그 계룡사에서 봤던 밤하늘 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만들어졌던 글이기도 해요. 제가 쿠웨이트에 있던 시절에. 그래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 또는 꿈꾸는 최고의 내가 되는 것 내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싶자 하는 큰 목표 뭐 1년짜리 목표 이런 것보다도 정말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고개 들어서 바라봐주면 걔는 거기서 반짝반짝 잘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민코치와 이야기를 나눈 이 순간에도 다 잘 있을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그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없다고, 없어졌다고, 난 이제 꿈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건 언제건 한번 품었던 내 마음의 동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옆으로 밀어놨을 뿐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카드 뉴스를 보내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간 리뷰 시간입니다. 주간 리뷰 시간, 제가 조금 더 화면을 크게 보이도록 체크를 해드리고, 주간 리뷰 테이크 액션 90일, 이게 1월에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쭉 가고 있는 중이죠. 3월 말에 어디까지 이룰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 예정일은요, 오늘 2월 6일이죠. 2월 6일이고 저는 수행을 했고, 여러분들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과 피드백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회사 업무와 코칭 업무 잘 정리해서 수행하기였어요. 올해 목표가. 근데 이게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다 회사 업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컨설팅 업무와 코칭 업무를 잘 정리해서 수행하기라고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코칭은 답을 주는 형태의 일이 아니고요. 컨설팅은 답을 주는 형태의 일입니다. 근데 속성이 다른 두 가지를 한번 하려니까 자꾸 이게 그 중간에 어디에서 애매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컨설팅을 코칭처럼 하거나 코칭을 컨설팅처럼 하거나 좀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그런 거 잘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블록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아침에 플래너 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책을 집중해서 읽는 시간을 갖는 거는 분명히 좋은 저의 그 블록 타임이 돼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저는 시간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정해진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분들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딱 하고 나면 내가 블록 타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는데, 이 시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껴들까봐 그 시간 블록 타임으로 잡는 거잖아요. 제 경우에는 그냥 하루 종일이 제 일로 열려 있는 시간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는 시간을 더, 예를 들어서 언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찾는 것보다도 굵직굵직한 블록 타임을 미리미리 잘 배정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은 브랜드 내 강연을 듣고, 또 그 이후에 1시간 동안은 그 자료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보고 어떻게 컨텐츠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 즉 이 3시간을 반드시 블록 타임을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일 아침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밀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네? 이런 것들은 주 초에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뭐 구글 캘린더가 됐든 아니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래너의 앞쪽에 됐든 어디든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예 요번 주에 언제 무슨 날은 다른 일 안 하고 요거 할 거야 라는 날을 딱 잡아 놓는 것, 이렇게 큰 덩어리를 배치해 놓는 것도 분명히 블록 타임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블록 타임에 내가 만들어야 할 성과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 잘 배워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기본에 있는 뭐 회계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강연 듣기와 컨텐츠와 이런 것들을 그 블록 타임들에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작은 성과물들이 이어져서 90일에 완성하고 싶은 목표는, 제가 실제로 어떤 회사를 만나서 온 자료를 가지고 저 혼자서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분석과 보고서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근데 요새는 제가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 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냐, 숫자에 더 친하냐, 아니면 이 회사를 이끄는 사람, CEO나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이 이야기들을 갖고 더 중요시할 거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그 개인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 스타일대로 뭔가 또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주간 리뷰에서 그 처음에 세 가지 질문,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30분 블록 타임을 확보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블록 타임이 만들어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이어져서 3월 말에는 어떤 것을 완성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2분 정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충 세 번째 질문까지는 내용들을 쓰신 걸로 보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질문 일단 드릴게요. 네 번째는요, 블록 타임 시간에 나를 방해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에 뭐가 있나요? 라는 건데요. 전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이게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꾸 그 새로운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는 아이템들이 있는 거. 요것도 하면 되겠네. 요것도 하면 되겠네. 예를 들자면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신년회 2시간짜리 압축 강연을 한 번 더 했는데요. 그 강연에 오신 분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도 이런 강연을 갖고 있고 한데 이런 거를 좀 잘 할 수 있게 이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서박사님한테 왔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가 솔루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이거는 미드 티어에 있어야 되고요. 로우 티어에 뭐 만드셔야 되고 하이 티어에 뭐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는 지금 만드시는 걸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같이 좀 해주세요라고 말할 때 제가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걸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꼭 이렇게 참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 모임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시면 왜 어떻게 이렇게 독서 모임 운영을 하시죠? 그것도 알려주세요라고 해서 독서 모임 운영하는 법 알려주시는 분들은 많은데요라고 했더니 그래도 코치님이 뭔가 다르니까 독서 모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그냥 드렸어요. 뭐 독서 모임 저는 이렇게 이렇게 차별화하려고 애를 쓰고 뭐를 하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저도 독서 모임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드리려면 또 어떻게 아이템을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뭘 만들고라는 걸 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강연으로 만들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또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만들면 좋겠는데라는 거에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코치를 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데 민 코치님은 코치 인증하는 교육은 안 하세요? 코치를 키우시진 않나요? 어떻게 코칭하는지 컨텐츠도 좀 알려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해서 코치 인증 프로그램도 만들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아이템이 이렇게 머릿속에 생겼지만 지금 꾹 참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 지금 시작하면 안 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지금 오히려 방해물이에요. 참 하고 싶지만 방해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내가 빨리 지금 하는 걸 마무리 짓고 안정화를 시키고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바뀐 건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제가 대부분 다 하고 있지만 운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뽑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또 운영하고 같이 가고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같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요즘 생각하지 않는 게 큰 화두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자꾸 마음이 갑니다. 잠깐만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고 혼자서 막 옆에다 끄적끄적 적어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지워놓고 에이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지금 사실은 방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새롭게 하고 있는 트리거링, 그러니까 자동 반응 규칙은요. 뭐 제가 처음에는 문 열고 나갈 때 심호흡하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갖고는 에너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심호흡하기입니다. 뭐 간단해요. 의자에서 일어나면 무조건 심호흡 20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꼭 하고 가능하면 좀 움직인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해서 제 에너지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주간 리뷰에서 적은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간 리뷰 페이지를 한번 채워보시죠. 자, 그러면 다 적으신 걸로 보고 그 다음 페이지 저희 점수 매기는 페이지 시작을 할게요. 저희 점수 매기는 페이지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관리, 수면 관리, 운동 관리를 잘 수행했나요? 네, 저는 9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엔 참 잘했어요. 사실 운동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기본적인 운동인 아침에 한 25분 정도 계단 오르기 하는 것과 낮 시간에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들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운동량을 늘리는 건 늘리더라도 지금 정해진 기준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번 주는 한 9점 정도 점수를 줬고요. 부부관계 점수는 조금 떨어졌어요. 네, 이번 주에는 혼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잘한 건 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7점 정도 주면 이 정도 굉장히 높은 점수라는 생각을 조금 속으로 뜨끔하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가족 점수는 항상 높은 편이에요. 확실히 제가 가족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구나. 뭐 시간을 많이 내지는 못하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 동료 점수는 6점이에요. 이번 주에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어제 사실 저도 주말에 웬만하면 일을 안 하고 쉬고 싶은데 어제는 오늘 연간 독서 모임 해야 되니까 만들고 오늘은 내일 그룹 코칭 있으니까 뭐 또 해야 낮에 뭐 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은 또 모레 독서 모임 있으니까 또 만들어야 되고 화요일 날은 또 그 다음 날 독서 모임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뭐가 있어서 요번 그 토일 월화는 계속 쭉 바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거나 뭐 할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점수가 나왔고 꿈과 연계된 목표는 굉장히 점수가 높은 편이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성과물이 딱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8점 정도. 그러니까 뭐 있긴 했지만 제 마음에 드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8점 정도로 줬고요. 물론 8점도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일과 자산 관리 관련해서는 뭐 정말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9점을 주면 될 것 같고 취미에 대해서는 5점이에요. 그래서 취미는 생활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죠. 그냥 거의 뭐 네,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일만 하다 끝난 일주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고요. 그래서 취미생활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정신적인 안정성에서는 9점이에요. 어쨌거나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차분하고 잘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배움과 도전에 대해서는 7점 정도 점수를 주고요. 그리고
모험 점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8점. 새로운 것들을 워낙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8점 줬고 총 토탈 점수는 77점이고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조금 더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아니네. 5점이 떨어졌네요. 점수 잘못 봤네요. 네. 5점이나 떨어졌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결국 요번 주에도 내 취미에 대한 것과 친구와 동료를 만나는 것에 너무 신경 못 썼으니까 다음 주는 어떤가라고 봤더니 역시나 월화수에 뭔가 일정이 있어 버리니까 목금에 뭐 저녁에 누굴 만나거나 하는 일정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들긴 하지만 여튼 다음 주에는 꼭 뭐 친구나 동료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생활에 해당하는 영화를 한 편 보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살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주간 리뷰에 대한 점수도 쭉 매겨봤고요. 여러분들도 점수를 한번 쭉 매겨보시고 지난주 점수 한번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시면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난주에 비해서 점수가 일만큼 떨어졌네. 어디가 떨어졌지? 전체적으로 점수를 깎아먹는 게 어디지? 지난주보다 나아진 건 뭐고 어떤 건 그대로고 어떤 건 더 안 좋아졌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점수를 매겼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 점수 매기까지 다 하셨다면 한 장을 넘기시면 한 장을 안 넘기나요? 옆인가요? 잠시만 제가 이걸 PDF로만 보고 있으니까 잘 헷갈리는데 네. 성공을 향한 도전 요 페이지가 있죠. 요 페이지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이번부터 요번까지 꼭 같이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공을 향한 도전 이제 2월 2주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2월 2주차면 그 밑에 며칠 후 목표라고 나와야 되냐면 53일 후 목표라고 적혀야 돼요. 왜냐하면 53일 후가 3월 말입니다. 3월 말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잡으시면 되고요. 제 목표는요. 한번 비즈니스 컨설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간 독서 모임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 좋겠다. 사실 안착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안착이 되겠지만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잘 진행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요 단계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2월 두 번째 주, 요번 주는 이제 그 회계 및 기업 분석하는 거 공부하는 거 계속 하고요. 그리고 요번 주부터는 이제 그래도 개석과라에 대한 책을 이제 쭉 한 번 더 넘겨보면서 주요 포인트 체크를 할 거고, 왜냐면 제가 3주 차에는 독서 모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2월 3주 차에는 쭉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계속가라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어드밴스드 독서 모임 어드밴스 아니죠. 연간 독서 모임 2에서 하는 책이죠.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카드 뉴스 쭉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거 만들고 그 컨텐츠 만들고 하는 게 하고 그까지 끝나고 나면 2월 4주에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담당해야 될 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책인 폰도시의 위대한 하루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 체크하고 카드 뉴스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고 3월부터는 또 그 폰도시 위대한 하루 카드 뉴스는 아침에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플랜 쓰기 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하고 쭉 가다가 이제 3월 3주부터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회사들에 대한 분석 보고서 직접 만드는 일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간 독서 모임 2의 책인 29 생일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도 이제 카드 뉴스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쵸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9 생일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책은 그 일본 여자분이 쓴 책인데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좀 그 뭐랄까요? 연간 독서 모임 2에는 읽기가 조금 쉬운 책들로 배정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1에 있는 책들이 조금 빡빡하고 어렵다 보니까 2에는 조금 쉬운 걸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욕심에 참지 못하고 배정을 한 게 이제 5월, 6월, 7월에 가면 나옵니다. 벽돌 책들이 나와서 요건 조금 안 했어야 되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에게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은 2달에 걸쳐서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벽돌 책입니다. 시간 나실 때 꾸준히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53일 후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을 하는 거고요. 초보적이겠지만 그리고 연간 독서 모임을 제대로 안착시켜 놓고 쭉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이 2가지 할 거고 이게 요번 일단 3월까지의 목표가 딱 완성이 되는 게 3월까지 목표고 그 다음은 6월까지의 목표들이 있을 거고 9월까지의 목표, 12월까지의 목표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가 준비를 할 생각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53일, 즉 3월 말까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으신지 한번 적어보시고 주요 단계도 가능하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나누실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의 목표가 있으시더라고 하면 그 한 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2월 2, 3, 4주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할 건데 이게 3월 말까지 될 거면 대충 뭔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스케줄 역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와서 뭔 언제까지 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적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스케줄표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일단 자료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